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황화낙엽 현상은 갈반병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황화낙엽 되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저겹제 사용 효과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또 가원주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북 군위군 효령면입니다. 군위군 효령면에 그죠? 예. 후지입니까? 예, 후지의 피덱스 가는. 피덱스 후지고 예. 열매 근처 잎이 노랗게 황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저겹제라고 들었는데 예. 어떤 저겹제 사용하셨습니까? 저겹은 그 조합에서 공급하는 그 저겹손이라는 그 약을 갖다 해마다 쳤습니다. 예. 그걸 해보니까 상당히 그 좋은 그릇을 느꼈습니다. 그 제품을 언제쯤 살포하셨습니까? 9월 9일날 쳤습니다. 5월 9일에 살포하셨는데 예. 뿌리고 난 다음에 언제쯤 이게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효과는 한 5일쯤 지나고 난 뒤에부터 서서히 왔습니다. 상황이 보니까 상당히 노랗게 예. 가을 단풍이 든 것처럼 예. 아주 잎이 밑에 낙이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하셨는데 예. 인력 절감 효과에는 뭐 기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력 절감에서는 뭐 그지 없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다. 예. 그 몇 년째 사용하셨습니까? 한 5년 사용했습니다. 5년 동안 해마다 예. 이 정도 수준의 황화 현상을 나타냈습니까? 예. 해마다. 예. 그래서 처리해보고 좀 뭐 괜찮은 것 해가지고 계속했습니다. 올해가 특히 그 전보다가 효과가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약을 저걸 하는데 약이 좀 더 옅고 덜 옅고 하는데 따라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만족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손 경감 효과에 예. 효과 상당히 만족하신다 그 말씀이죠. 현재 상단부까지 중단부, 하단부, 또 열매 근처 조금 거들진 부분 이것도 한 낙엽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칼슘의 효과적인 어떤 사용 방법, 예. 금년도 7월 달에는 착색 관련돼서 만나 뵙고 요새 농촌 일손 경감 문제 때문에 그런 인건비 절약 문제 때문에 또 제품 개발하셨는데 잘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소랑 들려보니까 후지에 잎의 황화 현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 밭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 이제 저겹손이라는 제품, 뭐 시판 브랜드로는 큰일손이라는 제품을 갖다가 적용한 형태인데, 그 제품은 기존에 그 손으로 저겹하던 걸 갖다가 인력을 갖다가 경감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약재입니다. 이 저겹손 같은 경우는 원리상 조금 복잡한 원리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쪽에 있는 잎들, 이런 잎들은 굉장히 체력이 강한 형태의 잎들입니다. 이런 잎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과실 주변에 있는 잎들은 이 체력이 상당히 약한 그런 형태의 잎이 되겠죠. 또 그늘진 쪽에 있는 잎들은 또 체력이 굉장히 약한 그런 형태의 잎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형태의 약재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약재인데,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농약이 주는 스트레스라든지 그거에 더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더 줌으로 해서 이 바깥쪽에 체력이 아주 강한 형태의 잎들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과실 주변에 아주 약한 잎들, 그 다음에 거들진 쪽에 있는 잎들은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잎들입니다. 이런 잎들 위주로 저겹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잎들은 그 산화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바깥쪽의 잎들은 떨어지지 않는 데 반해서 그런 산화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약한 이런 잎들은 그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황화 현상을 유도하게 되고 그래서 잎이 저겹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약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는 비배 관리를 좀 다시 말해 질소 같은 것들 좀 많이 시비한 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유목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좀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보실 거고, 그 이외에는 저겹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 저겹이 만약에 이 바깥쪽에 잎들이 얽어진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체력이 좋은 이는 바깥쪽에 있는 잎들은 떨어지게 황화 현상이 유도하지 않고, 이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열매 위주, 열매 근처에 있는 잎들 위주, 그 다음에 그늘진 쪽에 있는 잎들 위주로 해서 저겹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이밭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인 저격이 일어났고 지금 2차 저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3차 저격까지도 일어납니다만 지금 현재 2차 저격이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지금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잎들은 지금 이제 황화가 일어나서 거의 지금 엽록소가 다 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잎들은 이제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 거죠. 손만 살짝 대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햇빛을 보기에 아주 쉽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람만 불면 다 떨어집니다. 손으로 저격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약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포시기에 따라 가지고 예. 이 발현량은 예.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살포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약재가 개발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이 약재를 적용시키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들이 바로 기후 조건입니다. 기후 조건. 그래서 이 약재가 가장 적용이 잘 안 될 때는 비가 올 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땅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을 갖다가 수채가 빨아들이게 되는데 이 질소 성분하고 상당히 상극입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상극이 되는데 이 질소가 수채에 많게 되면은 이 약재가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약재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비가 온 한 이틀, 최소 이틀 정도는 띄우시고 약재를 살포하시면 약재 적용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햇빛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햇빛이라는 것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형태의 물질인데 그 산화적 스트레스, 햇빛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그 저깁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햇빛이 쨍쨍한, 후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쨍쨍한 낮 12시경에 약재를 살포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 그 다음 저희들이 추천해드리는 약재, 그 다음에 플러스 뭐 기후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잘 어우러져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의 저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이 한 개라도 약간 어그러지게 되면은 그 저격량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것이 현재 여기는 황화가 이제 다 100%다 됐고 네네. 여기 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이 잎이 끝까지 남아 있음으로 해서 과일 착색과 마지막 자녀분의 이제 과일 비대에 도움이 될 것인데 예. 황화력으로 해서 그런 비대 효과가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 농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황화된 잎 같은 경우는 황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여 안에 들어있던 잎 안에 들어있던 양분들이 수채 쪽으로 이동하고 저격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저격을 할 때에 이제 잎을 이걸 따게 되면은 이 잎 안에는 양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양분이 많이 들어 있는 걸 그냥 따버리는 거죠. 그러면 양분이 소실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양분이 안으로 황화가 이루어지면서 양분이 수채 쪽으로 이동하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양분 소수를 오히려 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약재 살포하는 것이 손으로 따는 것만큼 아주 정밀하게 그 저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약간 외곽에 있는 잎이 떨어지더라도 양분이 안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분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 결국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떨어지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분 소실은 전체로 봐서 양분 소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저격이 이렇게 저격이 일어나는 것들은 가끔 가다가 외부에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병이 먹었거나 아니면은 뭐 응애가 먹었거나 이런 형태가 돼서 잎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잎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져 있는 잎들은 떨어지더라도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별다른 뭐 애로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를 그 현장에 적용해 보시니까 예. 일송 경감 효과는 대략 몇 프로 되는 것입니까? 뭐 플러스로 따지기는 좀 뭐 합니다만 이거는 거의 획기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예. 과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잎이 바깥쪽에서 이제 거의 과실을 햇빛에 닿는 것 갖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저급을 만약에 한다면 이 잎을 강제로 따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치 이 잎을 따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양분 소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잎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화 현상이 나면서 양분이 수채로 이동하고 잎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분 소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잎은 손저급을 하면 무조건 따내야 되는 잎이죠. 이 잎은 조금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요 뒤에 잎은 이제 화가 많이 들어서 제가 손을 살짝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따집니다. 물론 이렇게 손으로 안 따줘도 바람이 불거나 다음 약재를 치면 다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따면은 양분 소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따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만 수일만 지나면은 엽록소가 다 깨어져서 양분이 안쪽으로 이동하고 수채 쪽으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잎이 아마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유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 살포 시기와
살포 시간대 후지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가 이제 서서히 홍로 시기보다는 날씨가 서서히 이제 추워지고 햇빛 양도 상당히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상당히 기온이 낮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기온이 아침 기온 한 20도 정도 되는데요. 20도 정도에서 약을 치면 약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실험해 본 결과는 한 25도씨를 기준으로, 즉 낮 기온 25도씨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낮아지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5도씨 이하가 되면은 약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포를 권장하지 않고 보다 높을 때에 살포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래서 아침에 이 저격손을 살포하는 것 갖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치면은 여본이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낮 12시 기준으로 12시, 1시 이 무렵에, 다시 말해서 햇빛이 가장 강한 시기에 약재를 살포하시는 것 갖다가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늘진 과실 주변의 잎 또는 그늘진 잎들이 지금 황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것들은 쉽게 떨어지고 바람만 불러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겠죠. 제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5년간 사용을 하셨는데 예,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확물에 있어가지고 예. 착색이나 열매 경도 문제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색깔은 잘 예, 났습니까? 색깔도 잘 났고, 원래 우리 밭이 이 색깔이 좀 안 나는 부분입니다. 예. 부분이 많습니다. 그 색깔도 많이 받쳐주고, 좋은 걸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과물은 좋았다 그 예, 말씀이죠. 예, 예.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높고, 다시 광합성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잎들이고, 이런 잎들은 과실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양분이 뺏겼기 때문에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낮은 잎이죠. 그래서 효율이 낮은 잎들 위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후기에 광합성이 일어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이 과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실 주변에 잎이 이제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둘러싸고 있는 잎들 중에서 요 잎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요 잎 같은 경우에도 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잎은 이제 수일만 지나면은 황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저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요 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겹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저겹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저겹이 이루어졌고 마무리 손저겹만 하면 되니까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옆에 과실도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과실을 둘러싸고 있는 잎들이 저겹이 이루어졌고요.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지나면 저겹이 여기도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잎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과실이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될 거고요.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한 잎 정도는 떼어주시면은 저겹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잎들이 저겹이 이루어지고, 그 약재에 의한 저겹이 이루어지고, 요 잎은 손저겹만 마무리 손저겹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노동력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콜라 방송에서는 농촌 인력 암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잎따기 작업을 어떻게 하면 더 경감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